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투 해외 주재원의 세계를 쓴 장수영입니다. 주재원이 되면 짧게는 2, 3년, 길게는 4, 5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주재원이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주재원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주재원이 근무지를 자주 옮겨 다니는 이유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재원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3, 4년마다 주재원을 교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재원 본연의 역할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주재원은 본사와 해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즉, 주재원은 본사의 경영 방침을 해외 현지에서 펼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면 본사의 경영 방침을 잘 알고 있어야 되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재원이 본사를 떠나온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본사의 변화된 경영 방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본사가 의도한 대로 해외 지사가 움직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하는 본사 경영진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1년에 최소 한 번은 해외 지사장들을 본사로 불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본사의 경영 방침을 전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의 회의나 교육만으로는 경영 방침 전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본사 경영 방침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직원을 정기적으로 해외로 파견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전에 파견된 직원은 자연스럽게 본사로 귀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가 주재원을 자주 이동시키는 또 다른 이유로 기업의 인재 유출 방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주재원을 한 지역에 오래 근무시키는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7, 8년, 아니 심지어 1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이 일을 너무 잘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그 직원을 대체할 만한 다른 직원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현상은 인력이 풍부한 대기업보다는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주재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 주재원은 현지화가 되는 것을 넘어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서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약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족의 이동이 큰 문제입니다. 가족 전체가 해외 한 지역에서 10년 정도를 생활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학교를 다니던 중고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와서 새롭게 적응하기는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1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근무한 주재원이 한국 본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주재원이 바로 사표를 던지고 현지에 남는 선택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데는 가족의 한국 적응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니까 지금쯤은 그분도 잘 지내고 있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장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던 주재원의 퇴사는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회사가 주재원 한 명을 해외에 상주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리고 주재원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고 또 전문성을 키우게 되죠. 그런데 퇴사와 함께 이 직원이 가진 이 모든 역량이 회사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회사로 봐서는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주재원의 몸이 너무 무거워지기 전에 회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근무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작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면 현지 기업 등과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이것은 결국에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 역시 주재원의 자전 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주재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사는 경영진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도 사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주재원을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근무시키지 않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주재원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해외 근무를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자전 이동이 초래할 수 있는 전문성 부족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외 한 지역에서 3, 4년을 근무하고 귀국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 지역 전문가로 생각하고 대접합니다. 회사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말고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해외에서 3, 4년 근무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지역 전문가가 된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면 쌓이는 지식과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재하는 동안 더 열심히 또 더 체계적으로 노력해서 그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자전 이동에는 어려움도 따르지만 장점들도 분명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해보는 것, 그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활약해 보는 것은 주재원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주재원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근무 한번 하고 나면 직장 내에서 크게 성장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한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재원의 장점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족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주재원 생활이 우리 가정에 미치는 가장 큰 장점 3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특별한 재테크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가족과 함께 세상 곳곳을 여행하고 또 여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점들은 한 곳에 오래 근무할 때보다는 자주 이동할 때 더 잘 발휘된다는 점에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가 주재원을 3, 4년마다 이동시키는 이유와 이 과정에서 주재원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또 활용하면 좋을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이번 영상이 주재원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